공동체 속 숨겨진 불륜 소문으로 번진 충격 사건. 집사님, 이거 보셨어요? 권사님이랑 우리 집 남편이. 그날 교회 주차장에서 들린 그 속삭임으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10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공동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던 그곳에서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미혼 권사와요. 50명이 넘는 교인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 숨길 수 없었던 증거들, 그리고 무너진 신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찰 동호회 등 공동체에서의 평화로운 생활. 저희 가족은 10년 전부터 은혜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청년부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장년부 성가대원이었어요. 저 윤지영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죠. 중학생 딸 수아도 중고등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교회는 저희에게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였죠. 매주 일요일 예배 후엔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집사님, 가족, 오늘도 은혜롭게 예배드렸어요?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요. 우리 수아도 잘 컸네. 이제 중3이지? 네, 올해 고등학교 가요. 따뜻한 대화들이 오갔죠. 교회 안에는 여러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남편은 목요일 저녁마다 남성 제자 훈련에 참석했고, 저는 수요일 오전 여성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엔 성가대 연습이 있었어요. 성가대는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휘자는 이하윤 권사였습니다. 하윤 권사는 35살 미혼이었어요. 음대를 나와 실력이 뛰어났죠. 외모도 단아하고 목소리도 고봤습니다. 오늘은 찬양 464장 연습하겠습니다. 하윤 권사의 지휘 아래 성가대 연습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테너 파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솔로도 자주 했죠. 민수 집사님, 이 부분 좀 더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네, 권사님. 하윤 권사는 민수를 자주 지목했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연습이 끝나면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주일 찬양 기대되네요. 권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과 불륜 상대의 은밀한 만남 시작.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수의 성가대 연습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보, 오늘 연습 왜 이렇게 늦게 끝나? 특송 준비하느라 추가 연습했어. 특송? 언제? 다음 달 창립 기념 예배 때. 그렇구나.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연습이 끝나도 집에 바로 오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와? 권사님이랑 성가대원들이랑 저녁 먹었어. 아, 그래? 재미있었어? 응, 괜찮았어.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중에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갔죠. 여보, 휴대폰 왜 그렇게 자주 봐? 응? 아, 성가대 단톡방에 공지 많이 와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성가대 연습 후에 권사님이랑 따로 연습 좀 더 하기로 했어. 또? 요즘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창립 기념 예배 특송이 중요해서. 미안해. 민수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들뜬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민수의 차 안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조수석 밑에 떨어진 귀걸이 하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진주 귀걸이였어요. 예쁘고 단아한 디자인이었죠. 누구 거지? 성가대원 중 누가 차에 태워달라고 했나? 민수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괜한 의심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민수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엔 안 하던 행동이었죠. 여보, 향수 언제 샀어? 아, 그냥. 권사님이 남자들도 향수 뿌리면 좋다고 해서. 권사님이? 응, 이미지 관리도 신경 써야 한대.
뭔가 이상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아내의 의심, 사소한 단서 발견.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 후였어요. 하윤 권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민수 집사님 요즘 특송 연습 열심히 하시네요. 네, 그런가 봐요. 실력도 좋으시고 열정도 대단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하윤 권사는 웃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가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군요. 권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수 집사님이 워낙 잘하셔서요.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하윤 권사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였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설마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그날 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왜 바꿨지?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한 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최근 2개월간 수상한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카페 결제, 레스토랑 결제, 꽃집 결제. 날짜를 보니 대부분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성가대 연습 후였죠. 같이 식사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카드를 썼지? 더치페이 아니었나? 그리고 꽃집 결제는 뭘까요? 제게 꽃을 사준 적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교회 다른 집사님께 슬쩍 물어봤어요. 김 집사님, 성가대 연습 후에 다들 저녁 같이 먹나요? 요즘은 잘 안 먹더라고요. 각자 바빠서. 그렇구나.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수는 매주 토요일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는데 성가대원들은 같이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랑 먹는 거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윤 권사. 공동체 내 눈치 보는 행동과 긴장감. 확인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조심스러웠죠. 섣불리 의심했다가 오해였으면 민수에게도 하윤 권사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토요일 저는 일부러 성가대 연습 시간에 교회로 갔어요. 여보, 왜 왔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아 교재 두고 가서 가져다 주러 왔어. 아, 그렇구나. 연습실을 지나가는데 하윤 권사와 민수가 악보를 보며 가까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요.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저는 차에서 기다리며 지켜봤어요. 성가대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수와 하윤 권사만 남아 있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윤 권사가 웃으며 민수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민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민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 같이 가려고. 아, 그랬구나. 하윤 권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집사님, 여기 계셨어요? 네, 남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민수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권사님도요. 하윤 권사는 서둘러 자기 차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에게 물었어요. 요즘 권사님이랑 연습 많이 하네? 응? 특송 준비하느라. 언제까지 준비해? 다음 주가 창립 기념 예배니까 이번 주까지. 그렇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창립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민수와 하윤 권사의 특송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무대에 나란히 서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화음이 아름다웠어요. 너무 잘 맞았죠.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점점 퍼지는 소문, 숨길 수 없는 상황. 특송이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교회 여성 성경 공부 모임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집사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미소들이 오갔죠. 성경 공부가 끝난 후 친한 박 권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지영 집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교회에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소문이요? 민수 집사님이랑 하윤 권사님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둘이 자주 만난다는 얘기가. 주차장에서 같이 있는 걸 본 사람도 있고. 저는 안 믿어요. 하지만 교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고 있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어요. 소문이 돌고 있다니.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들어왔을 때 물었어요. 교회에 소문 돌고 있는 거 알아? 무슨 소문? 당신이랑 하윤 권사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우리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나? 왜 자꾸 둘이 만나?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건 연습 때문이었어. 연습은 끝났잖아. 특송도 끝났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하윤 권사 좋아하는 거 맞지?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불륜 증거 확보 사진 메시지 등. 다음 날 저는 민수가 출근한 후 서재를 뒤졌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윤 권사와 주고받은 메일이 수십 통 있었어요. 민수 집사님, 오늘 연습 수고하셨어요.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권사님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정중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민수 집사님, 요즘 자꾸 생각나요. 저도요, 권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은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저도 힘들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오늘 카페에서 만나요. 5시에. 네, 그곳에서 봬요.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저도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메일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민수의 휴대폰 백업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나왔어요. 하윤 권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집사님과 함께라서. 저도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권사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하트 이모티콘들도 보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셀카 공원을 걷는 모습.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에 오세요. 공동체 내 갈등과 주변 반응. 다음 날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민수 집사와 하윤 권사 일로 왔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소문 들으셨나요? 네. 며칠 전부터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목사님이 파일들을 확인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회에서 논의해야겠습니다. 두 분 모두 교회 직분자이니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후 당회가 소집됐습니다. 민수와 하윤 권사도 불려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하윤 권사도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직분을 정지합니다. 민수 집사님은 성가대원에서, 하윤 권사님은 성가대 지휘자에서 사임하십시오.
그리고 6개월간 공적 예배 참석만 가능하며 모임 참여는 금지합니다. 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교회 안에 퍼졌어요.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 가니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속삭이는 소리들도 들렸어요. 그러게 남편을 잘 못 봤네. 하윤 권사도 미혼인데 왜 유부남을. 불쌍하게.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민수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 권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시간 예배에 나온 것 같았죠. 남편과 불륜 상대의 해명, 그러나 신뢰 붕괴. 예배 후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으로만 만났어. 그래서? 근데 권사님이 날 많이 칭찬해줬어. 목소리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다고. 집에서는 인정받는 느낌이 없었어.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변명이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변명이 아니야. 그냥 권사님과 있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특별? 불륜으로?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 그게 중요해? 마음이 이미 떠났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하윤 권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집사님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요. 제발요. 한 번만. 결국 만났습니다. 교회 근처 카페에서요. 하윤 권사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민수 집사님이 신앙도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그래서 유혹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유부남한테? 하윤 권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리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당연하죠. 교회도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좋겠네요. 냉정하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단호한 선택, 가족 보호와 정리. 집으로 돌아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할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까? 수아를 생각했어요. 중3인 딸에게 이혼은 큰 충격일 거예요. 하지만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옳지 않았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교회를 옮겨. 나랑 수아는 여기 남을 거야. 알았어. 둘째, 상담받아. 부부 상담, 개인 상담 다. 그럴게. 셋째, 재산 절반 내 명의로 돌려. 응. 넷째, 6개월 동안 지켜볼 거야. 그동안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바로 이혼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수아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저와 수아는 은혜교회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시선들이 불편했고 소문도 여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교인들도 저를 응원해줬어요. 집사님 용기 있는 결정하셨어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수아도 잘 크고 있더라고요. 훌륭한 엄마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성실하게 상담을 받았고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엔 가족 미팅 시간을 가졌죠. 이번 주는 어땠어? 힘들었지만 버텼어. 상담 선생님이 도움 많이 주셨어. 그래. 계속 노력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새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고 있고
저는 은혜교회에서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수아는 고등학생이 됐고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윤 권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만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